네,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발표됐던 그 정부에서 산업단지 이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특히 용인시 천인구 남사업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남사업과 이동급에 걸쳐서 삼성전자에서 330조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땅 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어렵죠. 왠지 아시죠?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특정 면적 이상 취득하실 때는 실사용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 외에도 자금 조달, 기타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돼서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경매와 또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공매의 경우에는요, 이런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제14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경매와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라는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경매는 이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뭐 경매의 경우에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형식적 경매든 모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규정이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경매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공매는요, 온비디에서 입찰하게 된 공매, 여기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수탁재산, 신탁재산 등 다양한 매각재산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 14조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이 공매는요, 바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66조 공매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걸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국세징수법 66조 압류재산에 의해 매각이 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업 인근에 있는 토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해 있는 거죠. 북리, 산, 임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비동매에서요. 압류재산으로 표기된 이런 물건을 찾으셔야만 토지거래 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임야고요. 2519제곱미터입니다. 761평이죠. 굉장히 크죠. 감정가는 4억853만 4천원이고요. 1차 입찰은 4월 17일부터 19일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네요. 매각에서 제외하는 계산동과 건설 폐기물 등이 소재한대요. 요거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장 가셔서. 그리고 지목 임야나 현황은 나지, 경사지, 동측 일부분 비포장 진입로이 일부 전으로 이용 중이므로 양지 후 입찰 바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찰 회차 정보 보시면은요. 1차는 4월 17일부터 19일 날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입찰하게 되죠. 4억 1,853만 4천엔 진행하고요. 참여자가 없으면은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10% 차감된 금액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10%씩 차감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 26일부터 28일 이때 2억 3,426만 7천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유찰될지 중간에 낙찰될지는 잘 판단하셔야겠죠. 만약에 요 최저가 마지막 차수 최저가 수준으로 낙찰받게 되면 평당 약 3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토지 이용기 확인서 보시면요. 지목 임야로 돼 있고요. 도시 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임업용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산지예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데 경매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임업용 산지라는 거죠. 자, 바로 물건지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위치 한번 볼까요? 네, 바로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동탄 2도시하고 이렇게 거리가 뭐 도로가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거리상으로 가깝고 그리고 여기가 이동읍 그리고 여기가 아래가 남사읍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남사읍 중 북리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요번에 계획지하고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바로 요 토지인데 스카이뷰 보여드리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전원주택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게 2020년도 9월 로드뷰인데 이쪽에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로 저 안쪽에 토지 같습니다. 그냥 임야 상태로 보여지죠? 스카이뷰로 봤을 때는. 자,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이렇게 위성지도 바로 요 토지가 요 아래쪽에 이제 전원주택 개발된 곳이고요. 바로 여기가 해당 토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개사가 여기 있고요. 요쪽 일부는 또 전으로 이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뭔가 평탄 작업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현장을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사실은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었을 텐데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한 작업이 좀 되어 있는 토지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관할 지자체와 관공서 현장 조사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개사 부분, 그죠? 그리고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좀 알아볼까요? 산지관리법 에서 이제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거든요. 임업정보 다드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보시면 산지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행위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임업용 산지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12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오죠? 제12조 보존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 각 권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호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1호의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은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농림, 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농림, 어업용 생산, 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 휴양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그리고 장사 등행하는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화시설, 자연장지시설의 설치. 사실상 이렇게 세 개 외에는 개인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15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그 가축의 방목,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도의 설치 등 임업용 산지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네요. 해설은 이렇게 나와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매우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개인이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시행령에 보시면 농림어업인 자기 소유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60제곱미터 미만 평수로 치면은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농립어업인, 여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일반 직장인은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나온 이 공매 물건은요. 압류재산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지 않죠.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제한된 행위만 가능한 거죠. 농립어업인에 한해서 농가주택 건설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직장인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나온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국세징수법 66조에 따른 토지거든요. 압류재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번호 2022-0142-00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발되는 직접 지역은 아니죠. 남사읍이나 이동읍은 아닙니다. 양지면 송문리 압류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330제곱미터 전입니다.
지목이 약 100평 정도 되는 거죠. 감정가 7,161만 원, 금액대 저렴하고요. 주의사항 보시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으며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매수 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매각 결정 불허합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매각 결정 이후 농지증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없어도 매각 결정 취소 불가하므로 매수 신청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 맹지라고 돼. 맹지. 네. 그래서 이 농지의 경우는요, 반드시 농지증 발급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 농지증 발급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입찰 회차 정보 보시면은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입찰 진행하고요. 7,161만 원에 감정가대로 진행을 하고 참여자가 없이 유찰되면 일주일 후에 이렇게 10% 차감된 금액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수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3,580만 5천 원에 2023년도 6월 26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가에서 낙찰받게 되면요. 평당 35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 것 같아 보입니다. 물건지는요. 송문리는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여기 용인시 처인구청, 처인구 쪽이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남사읍이고요. 여기가 이동읍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산면 SK 반도체 하이닉스 개발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요.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기타 뭐 다른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네요. 여기는 아직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자, 보시면은 확인도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맹지예요.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양문리 이쪽 시내가 되겠고요. 양문은 시내에서 주택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런 네, 토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야화 되어 보이거든요. 스카이뷰 상으로는 감정평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정평가서 보시면은 현재 타인 토지에 둘러싸인 이제 맹지인데 사진 보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아주 심하게 임야되어 있지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 네, 이렇게 현재 어, 농지로 이용이 아주 불가해 보이진 않고요. 또 타인의 토지를 통해서 해당 토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보통 맹지 토지의 경우도요. 타인의 토지에 농지 그 경계선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 물건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언제까지 유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10%씩 차감이 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적절한 금액대로 입찰하시게 되면 요 그 방금 소개해드렸던 양문인 전의 경우에는 임장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확인하셔야겠지만 또 농지증 발급 여부 사전에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증만 잘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소액으로 또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요 두 개의 물건 다 국세징수법 66조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가 되겠습니다. 이 공매로는요, 경매와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저희 피해에도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섭이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이 옥섭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경공매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라이브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녹화된 영상이 아니고 저하고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수업 중에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받으시기 때문에 실제 뭐 오프라인 강의와 별 차이 없는 생동감 있는 수업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어렵게 느껴지셨던 부분은 또 다시 보기, 또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옥섭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링크 아래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옥섭 사이트를 통해서 4월 20날 개강합니다. 4월 20 목요일 총 4주차에 걸쳐서 온비드 공매에 관해서 완벽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압류資産,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잘 알아두시면 아직 경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 또 낮은 경쟁률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온비드 공매하면 법원 경매에 있는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명도 어려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명도가 필요 없거나 아예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이런 공매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선별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온비드 공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섭에서 진행하는 4월 20 개강하는 온비동매 수업 여러분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카페 회원의 경우에는 20% 할인 쿠폰 적용해 드리고요. 수강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30%까지 할인 쿠폰 제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카페 회원 가입만 하셔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꼭 적용하셔서 좀 저렴한 금액으로 수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로도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결제하실 때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 정보 입력하셔서 무료로 35만 원 한도 내서 수강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저희 옥섭에서는 한 2개 정도 커리큘럼 수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